꽤 오랜 기간 서서히 증발하면서 사육장 안에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목적이 사실 제일 큽니다, 바닥재는. 안녕하세요, 크랩박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크랩박스 상담소라는 시간을 해서 피딩을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이제 사육장과 관련된 오해, 그리고 이제 너무 온도에만 집중한 사육보다 습도를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습도를 신경 쓰기 위해서는 또 바닥재가 관련이 있는데, 이 바닥재는 어떤 것들인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육장이에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왜? 강아지들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뛰어놀아야 된다. 동물은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된다. 자유롭게 막 날아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마뱀이라는 거는 생태계에서 굉장히 아랫부분에 위치한 동물입니다. 굉장히 얘가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돌아다닐수록 야생에서는 죽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를 먹이로 하는 동물들이 야생에서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스티드 게코의 생태학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된 연구 자료는 없지만, 대부분의 파충류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굉장히 좁은 곳에서 숨어 살아갑니다. 뭐 나무 껍질 사이에 숨어 살아가던가, 나무 구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가던가,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숨어 있다가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와서 밥 먹고 똥 싸고 그러고 다시 거기로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파충류들은 좀 다르겠지만, 게코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큰 사육장이 새끼 때부터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육장에다가 넣어두는 것 자체가 조금 애들한테 미안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가 어떤 동물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크고 개방된 느낌을 주는 사육장은 오히려 이 친구들을 불안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사육장을 주면은 얘네가 행복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양할 때 여러분들께 요 사육장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웬만해서는 우리가 얘네를 좀 배려하는 느낌에서 일단은 이런 사육장에서 키우자. 이게 우리가 편해가지고 이 사육장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편한 거는 큰 사육장에다 키우는 게 더 편해요. 왜? 큰 사육장에다 키우면은 이제 청소를 그만큼 자주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작은 사육장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배려해주는 느낌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습도인데, 온도는 사실 온도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습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실 인간이라는 게, 포유류는 습도에 예민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습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파충류, 특히나 이게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유칼레도니아에 사는 동물이고, 유칼레도니아는 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둘러싸져 있는 섬이다 보니까 굉장히 습한 환경에 맞춰져서 진화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이 친구들한테는 온도만큼이나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건조하게 키우세요. 이게 건조하게 키우는 거는 진짜 집에서 100마리, 200마리 막 되게 많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가도 건조하게 키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습도는 우리가 이제 60% 이상을 맞춰줘야 되는데, 6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감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60% 정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습도, 습하다라는 생각을 못 느끼다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습도가 60% 이상의 습도입니다.
꽤 높은 수준의 습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육장을 봤을 때 바싹 말라있다, 이거는 절대 60%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뿌려줄 때는 항상 물을 뿌려주고 바닥이 됐든 벽이 됐든 다 좀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물이 증발하면서 60% 습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60%의 기준은 물을 뿌려주고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물기가 유지되는 그 느낌이 6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 여기 막 히터 같은 것도 떼고 뭐 전기장판 하고 난방 보일러 돌리고 하다 보면은 60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미니 가습기를 갖다 놓고 써주시는 수준의 관리까지가 필요한 게 습도 관리다. 습도를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습도와 관련된 거를 너무 등한시하고 온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크레스티드 게코의 정말 아주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습도를 좀 놓칠 수 있다. 그리고 겨울에 우리들이 뭐 이렇게 보일러 돌리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건조함 막 받고 칼칼하고 하잖아요. 얘네도 그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습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닥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바닥재의 목적이 많은 분들이 약간 강아지의 배변 패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파충류한테 바닥재는 사실 습도 유지를 위한 어떤 부자재 정도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바닥재일수록 습도 관리가 쉬운 바닥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바크다. 바크라고 하는 거는 나무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코코스크라고 하는 거는 코코넛 껍질을 조각내 놓은 건데, 이런 재료들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네를 적셔 놓으면 꽤 오랜 기간 서서히 증발하면서 사육장 안에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목적이 사실 제일 큽니다, 바닥재는. 바닥재 뭐 데코레이션이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닥재 습도 유지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키친타월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라고 볼 수 있는데, 키친타월도 아무래도 이게 펄프고, 펄프는 물을 잘 흡수하는 재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키친타월도 외관상 그렇고 뭔가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닥재로서 이 뭔가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 사실 키친타월도 두껍게 깔아주고 하면은 물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닥재를 봐야 되지, 마찬가지로 얘네가 자연에서 왔고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 재료를 써야 되고, 사실 제가 봐서는 그건 좀 맞지 않다, 맞지 않은 생각이다. 그래서 키친타월도 충분히 좋은 바닥재가 될 수 있고, 키친타월은 청소하기가 또 되게 편하잖아요. 오히려 청결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키친타월 말고 펠트지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펠트지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펠트지는 안 쓰시는 거를 좀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면 펠트지 보시면 이게 막 실 같은 거 나와 있기도 해서 이게 발톱이 걸리기도 하고, 사실 펠트지는 이 물을 증발시키는 힘은 적은 것 같아요. 물은 잘 먹고 외관상 굉장히 예뻐 보이고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 바닥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습도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펠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물이 안 말랐을 때의 문제는, 이게 이제 곰팡이가 피거나 안에 세균이 증식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펠트지는 바닥재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고 궁금해 하시던 부분 중에 하나, 좁은 사육장에 두면은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 습도라는 거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바닥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크랙박스 상담소라고 하는 컨텐츠를 계속 할 예정인데, 댓글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느낌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랙박스였습니다.